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가 가고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가면 또 겨울도 오는 거고, 등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이제 등산에서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등산과 스키는 사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뭐 유럽 국가 알프스 지역에서는 등산과 스키를 묶어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스키 의학의 이제 전문가이신 코리아 정형외과의 은승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승표 원장님은 제가 아주 특이한 분으로 생각하는 게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스키 부상의 역사라는 그런 책인데 아마 이건 세계적으로도 그런 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 원장님은 스키에 거의 매니아시기 때문에 미국 버몬트 스키에 거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아주 공부하러 와서 몇 년을 가셔서 스키의 부상에 대한 스키 의학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하신 아주 특이한 분이신데 하여간 그렇다고 스키만 하시는 건 아니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셔서 특별한 손님하고 같이 우리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스키와 등산에 관계된 의학적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스키와 등산에 얽힌 우리들의 또 에피소드 같은 거를 엮어서 재밌는 시간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덕한 교수님 소개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혼자 하시느라고 그동안에 본인 소개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의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피스에서 진료를 하고 수술하고 이런 분야가 있고 정덕한 교수님이나 저나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스포츠 필드에서 활약을 우리가 꼭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필드 스포츠학의 정덕한 교수님 대가시고 선구자시고 우리나라의 그쪽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필드 스포츠 의학은 이제 종목별로 나뉘지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가장 극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고산 등반의 이 전문가신 거죠. 그래서 8,000m 이상의 그런 고산 등반을 실제로 같이 산악인으로서 등반을 하셨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건강 부상과 관련된 문제를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스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스키가 결국에는 등산의 일부인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부러운 게 이제 저는 스키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먼저 산악인으로서 먼저 활동을 했어야지 이게 정통 분야라고. 그런데 정덕한 교수님은 산악인으로서 활동하시고 또 스키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그런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스키 이벤트에서 제가 같이 만나 뵙게 되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결국 야전군이죠. 야전군 위생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등산과 스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 다 똑같이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다행히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또 의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특히나 또 좀 산에 올라가는 능력 또 스키를 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야전군으로서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등산은 내 몸을 망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산악계 그 부정적인 제목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몸을 망치는 걸 어떤 상태인지를 잘 해석을 하고 그거를 습득을 하고 나면은 등산의 장점을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쓰신 책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 그 교수님 하셨던 컨텐츠를 보니까는 이미 동산의 모든 것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선택 심화로 들어가서 부상 특히 순간적인 부상보다도 계속 누적돼서 증상이 결국에는 지구력성 운동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특히 무릎과 허리의 문제 그리고 그 기술적인 거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실기적인 면을 많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는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운동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이제 스키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네요. 제가 그 교수님하고 좀 더 에피소드를 좀 더 소개를 드리려는 거는 우리가 스포츠학이 여러 가지 계기로 발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기적인 발달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88 올림픽이 그랬고 2002년 월드컵이 그랬고 최근에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저희한테 많은 그런 교훈을 갖다 줬는데 그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일조를 하면서 그때 정덕강 교수님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의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저는 스키장 의무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그렇죠. 하고 좋은 그때는 제가 의무위원장이고 우리 은 원장님은 의무위원이셔서 제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은 원장님은 서울시 체육회 의무위원장이고 저는 의무위원으로 고문이시죠. 우리 은 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이제 그래서 고추장을 그 당시에 하고 그 있습니다. 준비 사항을 조금 에피소드를 소개를 드리려 하는데 처음에 스키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잦은 이런 소규모 경기는 많이 열렸지만은 이 활강 경기 시속 100km 이상 사람들이 진짜 죽어나가는 그런 경기는 저희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도움으로 2015년도에 저희가 콜로라도 베일과 비벼클릭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관전을 했는데 저는 이때 진짜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도 뭐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즐기는 스키가 아니라 이제 스키 경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사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몫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평소에는 그렇게 꼼꼼히 안 봤는데 이제 뭐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올림픽을 치렀던 이 베일 스키장에 이제 하시던 것들을 아주 꼼꼼히 모처럼 꼼꼼히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던 재밌는 기회였죠. 근데 재밌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가서 그 월드컵 경기장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다 즐기는 패턴이 있지만은 이런 알파인 스키, 특히 이런 다운힐 같은 그런 극한 스포츠, 사이클, 이 투어 사이클 아주 극한 스포츠들이죠. 그리고 이 하이 마운티니어링 이런 스포츠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크게 발전했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그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너네가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가 한다 해놓고선 가서 구경하고 나름 저희 나름대로 학습과 발전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그때 17년도 올림픽 열리기 한 1년 전에 테스트 이벤트를 했던 그림 같은데요. 정선에 저희가 활강 경기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고강도의 그 고난이도의 슬로프였거든요. 가서 그때 영하 25도인가 그렇죠. 엄청 추웠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유럽이나 미국 이제 스키어들 스키 경기를 진행하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와서 많이 보고 우리나라 스키장이 좀 규모도 작고 인공설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스키와 등산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와 이게 이제 올림픽 같이 큰 경기는 완전 겨울산에 높은 데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뭐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인공설이 많고 규모가 작은 국내 스키장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력이 과연 이걸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산악인 겸 뭐 이제 스키도 이제 하시고 뭐 외국 스키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모셔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처음에 말씀해갖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몇 번의 그 이제 어떤 워크숍을 하면서 테스트 이벤트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보여줬고 그렇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겠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분들한테서 이제 그랬죠. 그때 사진 중에 하나인데 뭐 얼굴을 다 뒤집어서 모르는데. 저는 이게 그때 테스트 이벤트 실제로 그 구조를 나가는 장면인데 한 번의 이벤트였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 스키장에서의 구조는 거의 한 10분 내로 환자가 그렇죠. 이송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걸 잘 치러냈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이게 뭐냐면
교수님께서 왜냐면 그 스키장은 거의 3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장에서 완전 작전이었죠. 의무위원들이 그 지원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한 명이 빠지면 누가 백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계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 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종이를 이렇게 쪽지를 나눠갖고 병정놀이 하듯이 플랜을 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기억이 새로운 게 저도 이제 뭐 등산도 다니고 스키도 다니면서 이제 부상자들을 만나면 응급 처치하고 후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큰 올림픽 같은 이벤트는 후송을 얼마나 빨리 해서 이제 경기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된다는 이런 특별한 또 그 어떤 미션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안 되고 또 제대로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였었죠. 그래서 굉장한 트레이닝을 해서 그때 이제 여기 많이 그 나직은 얼굴들 많으신데 이분들 정말 엄청 고생하셔갖고 이제 완전 프로페셔널이 돼서 전 세계 어디 동계올림픽이 생긴다 그러면 다 글로 이제 초빙대 가실 분들이 됐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을 저희가 저희 힘으로 의무지원 파트를 저희 힘으로 잘 치러냈고 그것을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 수준이 이런 의무 파트가 잘 들어가면은 경기력도 좋아진다고 봅니다. 저 이용희 교수님, 그 최고 책임자, 제일 높으신 이용희 교수님 계셨네. 스키장, 네네네네.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돼서 스포츠가 저게 우리나라 산인가요? 이게 가류왕산 슬로프 제가 사진을 떼었거든요. 우리나라 산이 저렇게 보이는군요. 네네. 예. 그 가류왕 슬로프인데 지금은 대단합니다. 클로즈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 앞에 있는 뭐 산림 훼손에 대한 그런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일단 그 만든 스키장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산. 우리 얘기만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아카데믹한 걸 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등산의 부상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본 자세와 항상 논란거리가 많은 스틱 사용 보행법, 그다음에 훈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환 교수님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영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저기 비욘디 대표시잖아. 내리막길이 더 편하다. 볼륨이 좀 내리막길에는 몸은 편한데 관절하고 인대는 불편해요. 글쎄 제가 내리막길에 많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때 올라갈 때 많이 방송에서 내려올 때 많이 당연히 홍해골 대표님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질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갈 때 코스를 등산시하고 하산시하고 올라갈 때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등산할 때하고 하산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등산만 한다 그러지 계속 등산만 하면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과 하산은 항상 같은 세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등산하면서 항상 등산에다 모든 그 체력이나 이런 시간을 다 소모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정상까지 갖다 치면 정상에 올라가서 뭐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경치 구경하고 이제 내려갈 일이 문제인데 그때 차 한 잔 마실 때 벌써 지쳐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사고가 많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그런 매스컴도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 히말라야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히말라야 그 전문 산악인들의 사고가 80% 이상이 하산 중에 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하이커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체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긴장도 풀어지고 또 몸도 지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약속 있으면 또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사고가 나는 게 이제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70%가 하산길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력적인 요소. 그렇죠. 그 클라이밍 할 때하고 이 다운힐 할 때하고의 어떤 그 생역학적인 그런 그 스텝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올라갈 때는 무릎 굴곡 각도가 좀 많이 생기긴 하지만은 다양한 근육을 형성을 사용을 하고 내려갈 때는 어떤 똑같은 동작이 반복되면서 연골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은 이제 등산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동작이 이렇게 정지 동작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지 동작에 우리가 이제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스톱을 해도 몸이나 이제 자세나 근육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데, 하산할 때는 막 내려오다 보면 너 거기 잠깐 서 그러면 그렇게 쓰질 못하잖아요. 그건 자기 몸에 이제 컨트롤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을 때 뭔가가 이제 그 우리가 예상했던 뭐 코스, 그러니까 이 땅의 상태가 예상하지 않았다든가 장애물이 생기면은 딱 쓰질 못하면 그때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항상 하산 때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죠. 결국에는 그때 이제 스틱 사용 문제가 이제 이슈로 떠오르는데, 네. 그 스틱은 사람들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뭐 네네네. 길이 조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스틱이라는 게 약간의 체중 부하를 덜어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그 스키 때 그 폴을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 그 다음에 우리가 맨손으로 운동을 할 때하고 스틱을 사용하면 다리가 4개와 같은 4발 달린 짐승처럼 약간 그렇죠. 바뀌는 네네네. 거니까, 그랬을 때 이 보행의 패턴을, 타이밍을 좀 바꿔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스키 탈 때 폴을 사용하는 거는 폴을 거기서 지탱하고 체중을 실으려는 의미가 아니고, 폴을 사용함으로써 뭐, 그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네네. 선행 동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상체를 그쪽으로 좀 빨리 움직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런 부정지사면을 탈 때는 정말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글이나 부정지사면은 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등산할 때도, 저는 하산할 때 그 폴 찍는 그 스틱 사용하는 거를 꼭 목을 탈 때처럼 그거 탁탁 찍어주면서. 조금 위험한 행동일 아니 근데 수도 그 있는데. 체중을 실는 거는 정말 위험하죠. 미끄러지면 그렇죠. 정말 넘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균형을 잡는데, 그러니까 등산 스틱 갖고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사실 긴데, 그러니까 등산에 쓰는 스틱과 스키에 쓰는 스틱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고 뭐 이런데요. 이 자료 화면이 좀 보여주는데요. 엄원길 선생님하고 한 분은 스틱을 사용하시는데, 교수님은 스틱을 안 저는 가지고 가시는 스틱을 안 이유가 가지고 가고 뭔가 있죠. 표현하려는 의사 표현 아니십니까? 뭐 그렇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등산은 그냥 이제 알펜 스톡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키는 스키 스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요즘은 스키 스틱도 이렇게 그 중간에 길이 조절 다 이제 조절이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하나로 다 돼 있었죠. 근데 등산 스틱은 과거에도 이렇게 2단 정도는 됐어요. 요즘 뭐 3단, 4단까지 되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학생 때는 이 등산 스틱을 안 썼습니다. 전혀. 그래서 누가 뭐 어디 알프스나 히말라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스틱을 사갖고 산에 오면, 야, 너 스키 타러 가? 눈도 안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는 체력도 강하고 어떤 그 균형 감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스틱의 보호 없이도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잘 보행하고 균형을 잡고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의 산의 형태상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록 같이 이렇게 좀 평원에서 모래인, 그러니까 퇴석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 데를 쭉 완만한 경사를 쭉 걸어서 빙하를 지대를 가는 거 하고, 우리 같이 중간에 돌 나오고 나무 나오고 막 오르막 내리막 하니까 스틱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등산 장비를 얘기할 때 기본 장비는 우선 등산화, 그다음 배낭, 그다음에 뭐 스키 스톡까지 이제 그러니까 스틱까지 넣었는데, 그때는 스틱을 잘 안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게 이제 기본 장비 3가지로 생각을 하니까 누구든지 갖고 다니는데 이걸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잘못 쓰면 오히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잘못 쓰면 오히려 이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거나 어디다 둘 데도 없고 또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으면 이제 오를 때 하고 내릴 때 하고 스톡의 길이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사가 사실 높으면, 이게 급하면
급경사에 이렇게 긴 걸 하면 몸이 뒤로 처지잖아요. 그럼 좋지 않죠. 뭐 압력을 이렇게 짚고 올라갈 때 스틱이 오히려 불편하시죠. 불편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저 등산 스틱을 갖고는 다니지만은 꼭 필요할 때만 빼서 쓰고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좋지만 이제 갖고 다닐 때는 제대로 쓰는 방법,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을 안고 가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 한번 받고 갈까요? 네네. 스틱이 자연 파괴 문제는 여기서 늘어나기 네, 그렇고요. 예. 그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체중을 약간 특히 이런 어떤 규칙적인 사면을 꾸준하게 내려오는 데는 스틱이 분명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다운의 그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이 암벽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틱에 대해서 길이 조절이 꼭 필요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할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열정 페이지님이 이제 스틱이 자연 파괴 그거는 이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끝으로 자꾸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찍어갖고 자연 파괴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좀 파놓죠. 이게 그건 다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틱을 이 끝이 항상 땅을 향하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팔을 흔들다거나 그러면 이제 뒷사람이 다치니까. 그래서 무릎 건강에 이제 좋다는 거는 이제 보통 그걸 이제 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양쪽 손에 스틱을 사용해서 이제 보행을 할 때 양쪽 이 체중을 분산시키면 한 30%의 체중이 분산이 된다고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등산이라는 거는 이제 걷는 거니까 하체만 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상체도 쓰는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깨, 팔꿈치, 손목 다 같이 쓰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거니까 이 온몸을 골고루 운동하게 돼서 이제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스틱을 쓰지 않으면 내려올 때 너무 아파요. 그런다고 이제 질문 오셨는데, 근데 스틱은 저는 이렇게 보조적인 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스틱을 쓰면은 무릎이 안 아프고, 스틱을 쓰면은, 안 쓰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시는 것 같으면, 스틱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정도를 분산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스틱에 너무 의존하면은 스틱을 이렇게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 부분을 꽉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그 힘을 많이 가하면 스틱이 사실 약해요. 옆으로 가면 옆으로 힘을 주면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꽉 조이지 않으면 스틱이 이제 텔레스코핑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에 이렇게 걸어서 손가락을 감싸는 그 스키 스트랩, 뭐 이제 줄로 된데, 거기에 이제 힘이 많이 가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틱에 쓰는 올바른 방법을 꼭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틱을 사용할 때하고 그냥 맨발로 워킹을 할 때하고 뭐가 달라지냐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과사용성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고정된 형태에서의 체중 부하가 가해질 때거나 임팩트가 한꺼번에 가해질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발이 접지가 될 때 무릎 각도, 너무 뻗정다리 상태에서 쿵쿵 뒤듯이 임팩트가 가해지는 거하고 부드럽게 충격을 완충 역할을 하면서 가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면에서 스틱의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스틱 없이도 그런 충격을 흡수하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보행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막 10시간 산행을 하고 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스틱으로 좀 보조한다는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추가를 드리면 이제 스틱을 잡는 방법에 있어서 이 그립을 꼭 잡고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길이를 줄이고 늘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산행을 할 경우 나는 여기서 길이를 줄여야 되겠다 풀어서 다시 그걸 조이고 할 수가 없으니까 꼭 거기에서 사실 이탈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스키 탈 때 스키 스톡은 손에서 그립을 이제 빼기가 어려운데 등산에서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꼭 그립이 아니라
이 밑에 샤프트를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샤프트를 잡게끔 돼 있는 그런 스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아래 잡았다 다시 올리고 뭐 그런 그 운영의 묘를 하시면 뭐 스틱이 그렇게 뭐 거추장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 볼까요? 예. 너무 뭐. 네네. 또다 나온 얘기들 같은데 우리가 등산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등산뿐만 아니고 모든 운동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바디 포지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척추 중립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척추 중립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개 뼈로 되어 있는 이 척추의 유연한 전망곡, 후망곡, 전망곡 이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그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게 망곡이 흐트러지면은 이 척추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흐트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립 위치를 잡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코어 안정화라고 부르는 우리 아주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양극팍겹칠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심부 근육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고 그것이 요즘 그 코어 엑서사이즈 코어 근육이라고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옛날부터 그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용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 장요골근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가장 이걸 코어 운동을 할 때 트레이닝도 필요하지만은 순간적으로는 블로킹이라고 그러는 아랫배에다 힘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이 자세를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축구할 때도 그렇고 농구할 때도 그렇고 특히 등산할 때 이 블로킹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배가 쭉 처진 상태에서 냐면 허리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지칠수록 더 복근을 블로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떨 때는 꼭 보조기를 한 것 이런 효과라고 해서 브레이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배를 복근을 수축시켜 가지고 가슴을 넓히면서 이 복근을 척추에다 갖다 붙인다는 이런 포지션을 쥐고 계속 긴장 상태에서 가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산이 이제 그 브로킹 효과가 좀 더 있는 이유가 이제 뭐 꼭 배낭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필수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버릇같이 배낭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벌의 옷, 뭐 이제 간식 같은 거 꼭 갖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산 장비의 필수 장비의 두 번째로 꼽히는 게 배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낭을 제대로 매게 되면 배낭을 이제 엉덩이에다 이렇게 걸치거나 하면은 안 그렇지만 제대로 딱 붙여서 매게 되면 브로킹 효과가 있죠. 이 몸을 딱 잡아주고 척추가 이제 제대로 똑바로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산의 경사에 맞춰서 자기 몸을 기울이거나 그러면 아주 그 어떤 전투 태세 같은 느낌이 나왔나?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등산은 코어 근육을 딱 잡아주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의 브로킹, 그렇죠. 복근 수축, 그건 무조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트의 중립 위치가 중요한데 중립 위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여러 경기단체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접지가 될 때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무릎에 특히 무릎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무릎의 센터 포지션이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지 말고 발 위에 위치하게 하라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순간순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보행 때도 중요하지만은 이 포지션이 안쪽으로 갔을 때 내 쪽에 이 외반 그 스트레스라는 그 체중 부하 이동이 그 중심에서 어긋나는 그런 나쁜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무릎 부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지가 꺾이는 십자인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을 중립 위치에다가 항상 위치시키려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그래서 없는 것 요게 같습니다. 아마 그 축구 경기죠. 축구를 이제 해서 십자인대가 워낙 많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는 이제 어떤 이제 빠른 운동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잖아요. 컴피티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산하고 이제 기본은 같지만 등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등산은 좀 정적인 어떤 그 순간을 하나의 그 어떤 행위를 마감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축구 같으면은 빨리 달려야 되고 누가 오면은 이제 뭐 피하거나 뭐 공을 뺏어야 되니까
그게 연결 동작이 되니까 그거하고 이제 등산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와의 경쟁이죠. 누가 이제 다른 어떤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근육을 제대로 쓰면서 간다는 게 조금 다르지만 기본은 다 똑같죠. 예, 예. 근데 세 번째로 이제 관절에서 중요한 게 그 관절 풀기, 언로킹이라는 건데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 관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지할 때나 이런 스텝 때 뭐 그 특히 발이 땅에 닿을 때 무릎이 쫙 펴진 상태, 특히 이 우리 힐 스트라이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 뒤꿈치부터 먼저 닿는 이런 보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허리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안 좋고 그 뒤꿈치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가락부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보행하고 그 발가락 및 발목을 지나쳐서 무릎으로 직접 스트레스가 직접 전달되는 그런 보행은 결국에는 계속 누적되는 그런 연골 손상 문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산에서 하산 때랑 비슷한 거예요. 힐 스트라이크가. 그러니까는 이 하산을 할 때 이제 아주 완경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경사라고 그럴 거예요. 한 30도 정도 되면 앞을 내려다 보면서 엉덩이는 뒤로 빼고 배낭은 뒤에 메고 그러면 이제 아주 엉거주춤하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탁탁 치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등산도 결국엔 장경인대증 같은 게 그런 쪽에서 그런 데서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저 아킬레스건의 이제 통증도 유발되거나 뭐 그러니까 하산 때 그런 상태로 빨리 내려오면 이게 이제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 상태에서 다시 또 다음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내려올 때 뭐 스키 타듯이 탁탁탁탁 치면서 요건 젊은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근데 무릎 관절이나 이런 거가 좋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데를 만나게 되면은 뭐 그 인대 손상도 많고 연골 손상도 많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하산을 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죠. 교수님 이 시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큰 부상 말고 그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북한선 종주 한번 했다가 무릎 아파가지고 내려올 때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주 안 하셔서 어쩌다 한 번. 그 소위 그 쥐난다 그러는 머슬 클램프 예, 이게 예,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쥐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계속 타면은 가벼운 자전거는 그렇죠. 그냥 끌고선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네. 이 등산의 문제가 흘러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억지로 해도 내려와야 되고 제가 환자들한테 등산의 위험성에 얘기할 때 이거는 평지야 네.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등산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억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끝에 가서 결국에는 연골 파열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예. 어쨌든 먼저 쥐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처치법. 그러니까 쥐가 났을 때 이제 처치에 대해서 자꾸 그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꼭 올바르다고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원인이 뭐냐를 갖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해질에 뭐 무슨 부조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근육이라는 게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 우리가 뭐 이 도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근육의 수축 이완의 정도를 이제 그 좀 오버해서 산에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으면 근육이 내 컨트롤을 받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쥐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쥐가 나서 정말 꼼짝 못하게 될 경우는 좀 그냥 쉬셔야 돼요. 근데 약간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이제 천천히 걷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과도하게 났을 경우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마사지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사지를 가까운 데보다 먼 데서부터 해와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픈 데를 바로 예를 들어서 허벅지, 햄스트링 같은 데서 났을 때 거기를 바로 주물르는 것보다는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갖고서 서서히 이제 그 마사지를 해줘갖고 안정을 시키는 게 나은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산행을 마칠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산행을 중단해야 되고 여기서 쉬어야 될지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쥐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거가 집에 올 때까지 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어차피 뭐
어떤 우리가 축구나 배구하는 운동선수 같으면 그 경기를 망쳐버리는 게 되는데 등산은 뭐 좀 늦게 내려오시게 되거나 뭐 그런 정도기 때문에 등산에서 쥐가 난다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거를 과연 끌고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서 완전 좀 쉬어야 되겠나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좀 틀리겠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 하나는 이 보통 크램프나 이런 쥐가 나는 것들이 보통 긴 근육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긴 근육은 우리가 근육에 어떨 때 쥐가 나고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 이 가장 이렇게 많이 긴 상태에서 수축을 했을 때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라도 조금 좁은 위치에다가 포지션에다가 누웠을 때 그게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긴 근육을 조금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손으로 중간 부위를 좀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 그러면 무릎을 허벅지를 잡고 올라가는 행위가 일종의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 근육의 부담을 좀 줄여드는 건데 우리가 크램프가 생겼을 때도 그런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뭐 운전하다가 진짜 쥐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잘 만져보면 쥐가 난 근육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상두근 아니면 종아리 근육 아니면 햄스트링인데 그 긴 근육의 그 기시점이나 종지점의 일부분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면은 크램프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경감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팁을 좀 급할 때는 그런 팁을 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산을 가다 보면 이제 원래 자연적인 코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등산로를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계단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계단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 걸음에 가기는 작고 두 계단을 한꺼번에 가기는 크고 그럴 때 무리하게 두 계단을 가버리면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의 그 이완과 수축이 약간 과도하게 되니까 그런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저 같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물론 상관없겠지만 저 같으면 짧게 빨리 가는 게 솔직히 낫지 그냥 욕심내갖고 저 한 번에 그냥 난 빨리 갈 거야 그러고서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1.5라는 게 없으니까 산에선 저 다 디딜 때가 다 이렇게 평지에서는 1.5를 걷지만 산에서는 계단이 있으면 하나 반 계단을 한 번에 못 가죠. 두 계단을 가고 또 한 계단을 가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럴 때 두 계단을 가지 마시고 좀 답답하더라도 이제 좀 이 보폭을 적게 그게 좀 안전해요. 특히 내려올 때 뭐 그런 걸 추가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근전환이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다양한 근육을 이렇게 특히 시간이 오래 끌리는 그런 지구력성 운동들은 근육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근육도 조금씩 포지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단이 나쁜 이유가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온다든가 방향전환다든가 아니면 보폭이라든지 이런 발 모양이라도 조금씩 전환을 시키면은 조금씩 그나마 그 근육을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뭐 그런 팁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제 훈련법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체력 훈련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기본적인 다 비슷합니다. 부상 예방의 목적으로서도 그렇고 체력 훈련 목적, 퍼포먼스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또 산행에는 산행에 필요한 그런 훈련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냥 어떤 훈련이 좋은지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저는 그 메이저 경기 단체에서 주로 내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개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축구 연맹에서 제시한 요 11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저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다 오피셜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등산뿐 아니라 우리 네. 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소개해 내용을 주시네.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거는 워밍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부상 예방 및 몸을 풀 수 있는 워밍업 프로그램인데 주로 몸에 땀을 좀 내자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본 운동 시작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개의 그런 유산소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동작들 여러분 보시면 다 아는 동작들이에요. 저기 그다음에 스프린트성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빨리. 예, 네. 예.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스트레칭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칭은 약간 땀을 낸 다음에 좀 몸이 덮여졌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 잠깐 몇 가지 동작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그 가볍게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러닝.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동작을 다양화해서 이런 힙 동작들. 힙 아웃. 그 다음 반대쪽 방향으로 하면 힙 인 동작이 될 텐데 이럴 땐 조심해야 될 걸 강조하고 있죠. 다리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어긋나지 않게 여자들이 안쪽으로 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뭐 여러 근육을 아주 골고루 하자는 거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텝 동작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런 교차 방향 전환 동작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감속 동작들. 사실 실전에서 조금 위험한 동작들인데 그걸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직선 달리기, 그 다음에 힙 그런 동작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전후진, 가속, 감속. 그런 동작에서 사실 실제로 부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미리 가볍게 예행 연습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한 2, 3분 사이에 5분 내로 그 몸의 온도를 올리고 약간 땀을 낼 수가 있고 심박수를 조금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무릎은 센터 포지션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이 근력 운동하고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거는 근력 운동의 파워 형태를 조금 가미를 해서 시간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하면은 우리가 파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 근력 운동에 약간 진보된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플랭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코어 동작들이죠. 시키고 이제 지나는 걸 막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하나씩 들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앞에 보여주신 이 뛰는 동작은 여기 산 앞에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넓은 데가 없거든요. 제자리 뛰기. 모든 분들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요게 굉장히 그 등산과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FIFA TV니까 이게 축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등산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을 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등산 전에 다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코어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을 아까도 얘기 드린 것 같이 빠르게 경쟁적으로 하는 축구하고 느리게 나 혼자 하는 거 등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고 제 생각에 밑에서 그냥 오랜 시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우리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면 좋잖아요. 처음에 20분 정도를 이렇게 몸이 좀 데워지는 보통 그런 타이밍으로 잡잖아요. 근데 요즘 더워서 그냥 다 데워져 있잖아. 근데 처음에 무리하다가 오버페이스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그래서 원래 등산 기본도 처음부터 빨리 걷지 말라 그래요. 이거 마라톤과 같이 뭔가 좀 처음 온 사람들은 내가 잘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막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해서 이제 올려나가서 이제 이런 동작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몸을 직선 형태로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특히 목이나 허리 같은 부분들이 우리 반동 준다 그러죠. 그런 형태로 중심에서 벗어나는 건 안 좋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동영상까지 다 친절하게 제공해 주니까 너무 편하죠.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찾아서 이제 집에서 천천히 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근력 운동들은 결국 몸통 코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햄스트링, 좀 이따 보면 상체, 몸 전체를 골고루 모든 근육에 이제 트레이닝이 되겠구나. 아주 좋은 하다가 결국에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스쿼트 얘기가 나오죠. 네. 스쿼트는 저거 등산하고 굉장히 관계 있죠. 결국은 두 발
이제 두 발로 걷는 거니까 한 발에 체중을 다 옮기고 다시 저쪽 발로 옮기고 할 때는 결국 스쿼트에서 저 이제 한 다리를 올려서 중심 이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그 박화님도 질문 주셨지만 등산이 무릎 건강에 좋나요?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모든 운동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릎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등산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교수님 책 제목에서도 났다시피 이런 스쿼트 동작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하체 운동이지만은 이 연골 부상이 심한 환자들이 이런 딥 스쿼트를 고강도로 하면은 오히려 연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그러니까 있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렇게 천천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급하게 막 여러 번 하는 게 근데 좋은 건 아니죠. 이런 그 근력 운동, 저항 훈련 동작들은 템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너무 천천히 하다가 어떤 그런 주저앉는 곳에서 정체 상태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이 빠른 템포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빨리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런 저항 그런 근력 운동 동작들은 항상 꼭 유압시키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장 힘든 빨리 진행하는 파트에서 하다가 이 스쿼트 같으면은 위에서 그러니까 음악이 빨리 나오면 그렇죠. 빨리 하고 동작 하나 안 된다는 자체가 얘기지. 위에서 주저앉은 동작에서는 좀 빨리 내려가다가 가장 힘든 파트에서는 조금 속도가 감속이 됐다가 빨리 올라오는. 하지만 정지 상태가 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골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 자, 뭐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거 아주 통해서 어려운 거잖아요. 저기서 두 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사실은 혼자서 원렉 스쿼트를 하시면 그 대단한 그 저는 혼자 못합니다. 저도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새야.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할 건 없지만 쌍쌍이 이런 운동하면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서로 자, 그래서 유산소 계통, 땀내기, 그다음에 근력 운동 동작, 그다음에 파트 3로 가면은 다시 조금 빨리 달리는 전력 질주성 그런 스프린트 운동들. 그렇게 해서 보통 인터벌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주시면은 한 20분 사이에 아주 훌륭한 그런 워밍업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구성을 해서 운동하기 전에 해주면은 부상 예방 및 퍼포먼스 그렇죠.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너무 우리 얘기에 취해서 저기 그 회원님들의 질문을 못 받았는데 우선 여기 떠 있는 질문 잠깐 볼까요? 네네. 등산이 무릎 건강, 무릎 전문가께서 말씀해 아까 주셔야죠. 말씀드린 대로 먼저 무릎이 안 좋다 생각하면 병원 가세요. 가셔가지고 연골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지금 워밍업 및 그다음에 본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서 하면은 등산 같은 운동이 없죠. 가장 그러니까 뭐 저는 무릎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무릎 그 연골하고 뼈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이 지탱해 주는 건 근육도 상당히 그 역할이 크니까 근력을 강화시키면 무릎에 좋지 않을까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연골이나 뭐 인대나 그 뼈 자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미리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 산에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한번 보시는 게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설악산, 지리산과 설악산 중에 우열을 가리려는 문제인데. 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맞나? 하나, 둘, 셋. 설악산. 이게 답이네요. 네. 설악산이 훨씬 재밌지 않나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리산은 그 이제 능선 종주 천천히 하는 거, 그 맛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바쁜 분들은 설악산 가셔서. 저는 남산, 북한산 매니아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쉽게. 그럼요. 산은 어디나 있으니까요. 그런 도시가 세상에 네,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도시 없죠. 뭐 다른 우리가 너무 그런데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여기 한번 볼까요? 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라맨 살쾡이님. 그다음에 등산은 본인 페이스대로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과 빨리 간다고 급하게 가면 혈당이 떨어지고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여럿이 이제 특히나 경쟁하듯이 그러려면 결국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가야 돼요. 그 뒤쳐진 사람들 갔다가 또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어떤 분이 한번 희생을 하셔서 이제 뒤에 쳐줘서 오신 분을 천천히 기다리고도 그 표정이 즐겁게 기다린 것 같은 표정. 그래서 다 오면 우리 가 그러고 막 가버리면 그 먼저 가는 사람 정말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그다음에 웬만하면 등산하시는 날은 오후에 다른 약속 없으신 게 나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요새 그 기후 변화가 하도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어떨지 모르니까 시간 여유 충분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또 원장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지금. 등산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활용만 하시면은 이만한 스포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의학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결국 주체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사람 몸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등산은 영원할 거고 이 등산과 관계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고 치료하고 연구하고 하는 의학도 영원한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산도 마찬가지죠. 스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서 하시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등산 장비도 너무 그냥 남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갖고 가지 마시고 나름대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걸 잘 챙겨서 가시면 그 재미가 붙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거에 어떤 기능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키도 왜 뭐 체력에 맞게 한다든지 그 자기 능력에 맞춰서 스키 고르잖아요.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가격대도 뭐 비슷하게 가지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스키에 대해서 이제 스키 장비 사용에 대해서 뭐 좋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실 거 없나? 이 모든 스포츠가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발달하는 스텝이 그렇죠. 좀 더 익스트림해지고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좀 더 자유스럽게 즐기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등산도 점점 하다 보면은 빨리 달리는 그런 요즘은 또 마운틴 그런 트레킹 좀 긴 트레일을 갖다 달리게 하는 트레일 그렇죠. 러닝하는 분들도 예, 많이 예. 생기는 것 같고 그거는 나쁜 크라임톤이라고 있죠. 그 추세는 아니지만은 항상 우리가 익스트림해지고 프리스타일로 가면 부상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몸 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뭐 그러면 사실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등산이 내 몸을 망치지 않게, 스키도 내 몸을 망치지 않게 하자는 건데 일단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채널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등산도 여러분들 등산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학교 뭐 이제 국립등산학교도 있고 뭐 이제 사립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데 관심을 갖고 뭐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근데 이제 유튜브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검증된 등산학교 같은데 좀 관심을 갖고 뭐 어떤 등산을 어떻게 하는 이제 지침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스키 학교라는 데가 있죠. 무조건 타면 안 되겠고 뭐 선배한테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약간 비용이 들어도 스키 학교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와 관계돼서 안전을 따지면 우리가 이제 산에서 사고가 나면 뭐 119로 바로 연락을 하시고 뭐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또 사실 뭐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포스트가 있어요. 곳곳에. 여기가 어디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얘기해 주면 뭐 119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구조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같으면 서울시 구조대, 그다음 설악산이면 설악산 구조대. 완전히 전문가들이거든요. 이제 우리 경찰분들이 이제 같이 하시는 그런 구조대도 있고 완전 전문가 구조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산에 가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시는 게 그게 살 길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서울서 설악산까지 왔는데 날씨 나쁘니까 산에 가지 마. 그러면 막 돌아서 옆길로 간 적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안 좋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스키장 가면은 스키 패트롤이라고 있죠. 패트롤.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의 수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코스를 크로즈 한다든지 뭐 어디 내려가는 데는 여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는 스키를 잘 타니까 일로 피해 가자. 그러면
그 이제 스키가 내 몸을 망치거나 등산이 내 몸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이제 의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얘기고 그래서 스키 패트롤 같은 경우는 그분들 뭐 거의 다 응급구조 자격들 갖고 있고 어떻게 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처가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지시 따르면 좀 더 건강한 그런 산행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이 있나요? 뭐 더 있으시면은 받고 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할까요? 우리 은 원장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즐겁고요. 뭐 또 재밌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이 어떤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더 건강하고 우리 튼튼한 몸을 갖고 즐거운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맞도록 할게요. 이걸로 끝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